자, 제보 후 두 번째 이야기는요. 외제차의 발길질 테러 사건입니다. 지난 방송 통해 전해드렸던 피해차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4명이 와서 뭐 담배 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듯 하더니 그런 이제 도어가드 그거를 손으로 떼가지고 그러고 또 차더라고요. 그냥 거기까지였으면 했는데 그 뒤로 뭐 한 30분 있다가 오고 2분 있다가 오고 6분 있다가 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나가면서 재밌다는 듯이 그렇게 막 리듬 타면서 걸어가면서 발차기를 여자애가 먼저 하고 그걸 따라서 남자애가 하는 걸 보니까 그냥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아니 3달 된 금쪽 같은 외제차가 맞습니다. 이게 차주라면 분통이 안 터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사건 발생한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 것 같아요. 근데 쟤네들 잡혔대요? 범인이 드디어 잡혔다고 합니다. 오. 근데 방송 나가고 나서 사실 며칠 후에 검거됐고 뭐 이제 현재 범인은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구였나요, 범인?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16세 여학생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그때 피해차주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글을 올리고 제보자 차 현상금을 걸었어. 현상금을. 저 같아도 그랬을 거야. 3달 된 이 외제 신차에다. 자, 그런데 그 글을 본 사람들 진짜 제보를 했대요? 네네, 피해 차주에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가해자가 외제차 발길질 테러 기사를 본인이 캡처해서 본인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걸 본 이제 가해자의 지인이 피해 차주한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이거 완전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SNS에. 그러니까요. 반성은 아니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가해자 지인에 따르면요. 나 미성년자인데 몇 호 받을지 두근두근 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성년자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몇 호. 얘네들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건데, 자, 범행을 자랑질한 걸 넘어서서 피해 차주를 조롱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 원래 어떤 애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또 제보에 따르면요. 평소 행실이 뭐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폭행건으로 재판을 받은 적도 있다는 얘기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불량 그러니까 청소년 몇 호 이런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불량 청소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피해 차주에게 들어온 제보 내용이라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차주가 이런 내용 다 들으시고 얼마나 열이 받으셨겠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피해 차주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사건 반장 제작진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온 피해 차주. 방송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제가 좀 안정이 된 상태긴 한데 제가 차를 일부러 쉬는 날 와서 주차해놓고 차 안에서 잠복까지 해가면서 화장실도 못 가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CCTV 보관 기간이 보통 평균 한 2주 정도 되니까 그 전에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발품 팔아서 영상 자구하고 그 영상을 타임라인을 잘려놓고 막 수십 번을 막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해서 드렸는데도 한 일주일이 지나서도 특별히 뭐 그게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했던 거죠. 다행히 가해 여학생을 한다는 제보자가 나타나 범인은 금방 잡혔습니다. 그런데 피해 차주는 가해자 측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고 싶었는데 전화가 안 받더라고요. 문자로 전화를 달라 해도 전화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다가 모친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실거리면서. 제가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니신 것 같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대화를 이어나갔죠. 차 수리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수리를 했냐고도 물어보시고 아직 하진 않았다. 하고 견적 나면 그거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면 보통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사과를 하시거나 최소한 전화를 주시는데 이 사람은 전화도 안 주고 뭐 사과도 안 하고 전화하자마자 뭐 무슨 가정 핑계만 대고 뭐 남편이 외벌이다 돈이 없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서 다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확인하시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도 문자 한 통 안 주시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 들은 건 아닌데요. 그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BMW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네? 그랬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게 지금 말이 되는
네, 그 같이 있던 일행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행들도 조사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4명이 있었는데 이제 남학생 2명은 주변에 그냥 서 있기만 해서 혐의가 없고 또 다른 남학생 1명은 이제 망을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긴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고 합니다. 중학교짜리가 BMW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저 짓을 한 건지 참 정말 역대급 워딩이 아닐 수 없는데, 자, 피해 차주 제일 중요한 게 변제는 과연 받았느냐? 당연히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 수리 견적서랑 감가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 등 해가지고 총 1,200만 원 정도 합의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락을 안 받으신 거죠. 뭐 가해 여학생 측이 조사 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는데 피해 차주의 연락을 계속 안 받다가 딱 한 번 통화가 됐는데 남편이 외벌이라 당장은 돈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통화됐을 때 실실 웃으면서 외벌이다, 돈 없다 그 얘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껏 잡아가지고 연락도 했는데 배째라 한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참,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렇게 딱 한 번 통화하고, 자, 그러면은 뭐 부모는 그렇다 쳐. 걔는 직접 사과를 했답니까? 그 가해 여학생한테는 결국 끝까지 연락이 없었고요. 합의 기한이 마감되기 직전 보호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한 통이 온 건데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먼저 연락 못한 거에 대한 변명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형편에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은 없다. 천천히 갚을 수 있게 해주면 갚겠지만 당장은 정말 돈이 없다. 딸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너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합의금 못 주겠다는 건데 차주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피해 차주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 검사실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형사조정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를 했다고요. 저한테 전화 주시기 전에 모친이랑 연락을 했는데 자기들은 형사 조정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합의를 적극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서도 전화 한 통이 없었는데 검찰로 넘어가니까 또 합의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연락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시간을 끌려고만 한다고밖에 저는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물론 미성년자니까 그 처벌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사처벌 받게끔 그게 벌금이 아니든 뭐든 받게 하고 그다음에 차수리는 이제 곧 하려고 하거든요. 처분이 끝나면 저는 이제 민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별 시덥잖은 이유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마구 발길질을 한 저 가해 여학생, 중학생, 미성년자라고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고 따끔하게 죗값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보 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